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약 4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6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오전 10시 10분부터 2시 35분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4시간 25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보다는 조금 짧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절차를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 검찰과 이 변호인 측에서 각각의 주장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주된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짧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개진할 부분에 대한 쟁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증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양이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오늘 이 시간의 배분을 보면 이 특검 측에서는 2시간 50분 정도 그리고 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이 피의자 쪽 변호인 측에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한 자료들을 현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만큼의 자료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쪽의 논리가 더 신빙할 수 있다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부의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가 직접 참석을 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종료가 됐고 법원의 심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지난번에 특검 조사에 출석을 했을 때는 직접 입장을 짧게 표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별다른 그런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고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들어가서 법정에서는 짧게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결혼 전 일까지 수사가 돼서 조금 속상하다 이런 말도 한 걸로 전해지는데 이런 김 씨의 행보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입장 당시에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 법적인 절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신문 과정에서는 이 피의자 당사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구속 여부가 지금 결정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재판부의 본인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피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여러 가지 피력이 구체적인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이런 심정이라든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재판부가 이 인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건희 씨 측에서는 특히 건강 악화를 또 강조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피의자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지 기각되는지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예, 이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이 피의자가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건강진단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장 발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됐는지,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이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건강 진단서는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감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영향을 미치지 않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가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은 특검팀에서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주력을 했을 것 같은데 특검팀 측에서는 어떤 부분, 어떤 주장을 주로 폈을까요? 예,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범죄 혐의의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이 소명이 돼야지만이 구속이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될 수가 있는 예. 것이고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달라라고 법원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각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도 중요한 부분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제 의심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개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 목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피의자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조금 최대한 소명하려고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 아닌가요?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를 저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예. 부분인데 지금 혐의 같은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가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이고 네. 또 다른 한 가지가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개입 공천 의혹입니다. 개입 의혹. 그리고 마지막이 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여기서도 목걸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 건진법사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한 이 목걸이인 것이고 지금 언급하셨던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나토 순방 당시에 그때 착용을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를 했었고 그 목걸이가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혐의에는 빠져 있는 목걸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성향을 이제 소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 판단 여부를 조금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 자체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에서 특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온 상태이고 그렇죠. 다만 이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그런 사실관계라기보다는 일단 일방의 자수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이라고 주장이 되고 있는 이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이게 객관적으로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이제 주장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피의자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소명됐다라고 판단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자수서가 나온 걸로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파장이 있긴 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인 건지 그리고 지금 구속 사유에 좀 영향을 미칠지는 법원이 판단해 볼 부분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씨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는 다른 곳으로 특검이 요청을 한 건데 지금 서울구치소 주변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다라고도 저희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뭔지 또 이런 경우가 흔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단 오늘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구치소로 이제 대기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 인근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측에서 그래서 특검 측에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곳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검에서 반영해서 법원에 요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수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르면 오늘 밤, 오늘 저녁, 늦은 밤 혹은 내일 새벽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재판부가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그리고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나토 순방 당시의 목걸이 이 부분이 오늘 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인멸의 우려에 판단의 사실관계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모조품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일방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이 각각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발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 같은 혐의로 이제 부부를 동시에 구속을 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관례를 토대로 봤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쪽에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이 부분 뭐 부부를 같이 구속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아들과 아버지를 같이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관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법에서 이 부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각 구속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앞으로는 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는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마무리하지 예.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나머지 지금 16가지 지금 특검법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각 항목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려고 할 예정인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 또 떠오를 수 있는 이슈 한 가지가 김건희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예.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실제 조사를 위해서 어떠한 이제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검토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 수사의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서희건설 측이 특검팀에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줬다.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특검팀의 관련 내용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예, 일단 서희건설에서의 자수서 이 부분이 오늘 제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혐의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희건설의 자수서는 나온 상태지만 이게 결국에는 서희건설 측에서는 내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이고 다만 김건희 여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방에서 내가 줬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 전달이 됐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김 씨는 이 목걸이를 자신이 가품을 산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만약에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바로 지금 증거인멸 가능성에 해당이 돼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이라도 지금 현재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낸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이 된다라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는 가품을 구입한 것이라든지 이런 진술 자체가 다 허위의 진술이 될 것이고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허위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자수서가 제출이 됐는데 자수서와 이 실물이 제출된 것까지는 보도가 되고 있지만 네. 그 외 어떠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출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자술서 하나만 가지고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재판부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 말씀드렸던 자수서만 제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제출돼서 재판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의 더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같이 붙어서 첨부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에 불응하면서 해외에서 도피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집사 김혜성 씨가 이제 오늘 귀국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특검 수사도 좀 속도가 날 수 있는 거겠죠? 예, 일단 특검에서는 이 IMS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김혜성 씨를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혜성 씨가 입국을 할 예정이고 공항에서 바로 이제 그 특검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에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IMS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은 이 김건희 여사와 이 김예성 씨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IMS 모빌리티가 어떠한 이익을 HS 효성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이들로부터 받는 것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도움을 줬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들어온 이익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느 정도 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IMS 모빌리티를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김예성 씨가 김건희 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예. 김건희 씨의 자금 관리를 했다라는 이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 관리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